해마다 10,000명가량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선온산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따른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댐 건설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최근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법온코리아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인데요. 해마다 10,000명가량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민선 8개 들어 6.25 참전 유공자 대우 개선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인천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박성재 지회장.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대에 차출됐고 제주도에서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장에 투입돼 전선을 누비며 나라를 지킨 박 지회장. 70년도 더 지났지만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붙잡았어요. 승차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전방에서 한 6개월 동안 있었나. 있는 동안에 약간 부상당했어. 옆구리에 부상당했어. 현재 서산에 남아 있는 참전 유공자는 800여 명. 박 지회장은 지역 내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산시와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는 지난해 참전 유공자들의 수당을 전국 최초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항시 내가 칭찬을 해요. 잘해줘요. 보면 부모처럼 생각하고 고생 실컷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 분들이 6.25 참전자들이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렇게 한 분들이 6.25 참전자다. 라는 얘기를 수차로 하고 와서 잘해줘. 서산시를 시작으로 아산과 당진, 강원 하천 등 일부 지역에서 참전 유공자 수당을 5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산시는 이 밖에 참전 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25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 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실천하는 선도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참전 유공자. 이들을 위한 서산시의 다양한 보훈 관련 정책이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천안 방향 선온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4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몇 분 뒤 SUV 차량이 사고로 멈춰있던 3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톤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1시간 동안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댐 건설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발생 등 댐 건설에 따른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댐 건설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참여해 지역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태면 건설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예산 출신인 백종원 대표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지방소멸 역주행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더본코리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더본코리아와 예산시장 옥상 휴게공간 설치와 옛 충남방적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산군은 최근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G통을 곁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또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 인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철거했습니다. 예산군은 현재 제기된 문제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올 들어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은 신용보증재단으로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보증 신청 건수는 11,288건으로 전년 동기 1,340건보다 10%가량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지만 상황을 개선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장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긴 하지만 장기간 영업을 이어가는 데 대해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충청권 4개 시도 자영업자 수는 약 66만 명으로 지난해 10월 70만 명에서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연장이나 이자 지원도 좋지만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 중인데요. 방식에 있어서는 전 국민 지원이냐, 타겟 집중 지원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해 이들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등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의 한 농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쯤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의 한 농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조리식 창고 건물 약 70제곱미터와 내부 농사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창고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후 점차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시작한 구제역 긴급 일제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은 충남도 내 소와 염소 농가 14,000여 호에서 사육 중인 55만 두입니다. 충남도는 합동 점검반을 통해 시군별 구제역 백신의 공급 현황과 접종 추진 상황, 소독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재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지난 12일 도원이해시 컨소시엄과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앞으로 해당 컨소시엄과 시공 방법과 자재 수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77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안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신청사 기공식 이후 10월에 착수한 우선 시공분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참여자는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태안에 머물며 자유여행을 즐길 수 있고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행 후기와 홍보 콘텐츠 등을 작성하고 여행이 끝난 후 15일 내 결과 보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여행비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태안군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다문화가정 고국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성군은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결혼한 다문화 가족으로 3년 이상 고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입니다. 선발된 가정에는 한 가구당 500만 원 이내 항공료가 지원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또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신용보증심사 시 1등급 상향 조정과 신용보험 보증료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휴게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입니다. 청양군은 14개 업소를 선정해 조리기구 오염도 측정과 조리과정 점검, 위생관리 개선 방법 제시 등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위생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중금속, 미생물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화장품은 판매 금지, 사이트 차단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 장례를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최대 150만 원 규모의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공영 장례를 위해 지역 내 장례업체 5곳과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홍성군에서 지원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 건수는 11건입니다. 예산군이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운송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과 청년 농업인 등입니다. 운반료 3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